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북한 평양을 향해 날아갑니다. 작전대로 김정은의 벙커를 초토화시켰을까요? 미국은 왜 북한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지 않는가? 그 순간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 답은 백악관이나 크렘린이 아닌 경기도 평택의 공장에 있습니다. 미니트맨 ICBM은 현존하는 가장 정밀한 무기 중 하나다.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북한 평양을 향해 날아갑니다. 반경 100m 내외의 오차. 이론적으로 김정은의 벙커를 30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다. 작전대로 김정은의 벙커를 초토화시켰을까요?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 99.9% 성공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미국은 왜 북한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지 않는가? 그 답은 정밀 타격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지리의 폭정입니다. 북한의 핵심 시설은 중국, 러시아 국경에 인접해 있습니다. 발사한 미사일이 오작동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영토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닌 침략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력 억제를 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국들을 군사적 우방으로 이용하여 견제에만 집중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더 심각합니다. 북한은 숨바꼭질의 대가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정밀 타격이 가능해도 숲속에 숨어있는 이동식 발사대, 수백 개의 지하 경납고를 100% 동시에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발사 준비 시간이 없는 고체 연료 ICBM과 전술핵 무기, 잠수함의 등장은 제한적 타격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100% 제거에 실패하고 단 한 발이라도 놓친다면 그 핵탄두는 서울, 도쿄 혹은 미국 본토로 향할 것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코피네는 전략은 이제 끝났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의 입장료는 곧 핵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군사적 대치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막고 있는 진짜 억제력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답은 백악관이나 크렘린이 아닌 경기도 평택의 공장에 있습니다. 만약 내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전 세계 아이폰, 자동차, 심지어 미사일 생산이 멈춥니다. 아닙니다. 냉전 시대의 억제력이 핵무장에 의한 상호견제였다면 핵전쟁 공포는 한반도와 전 세계의 경제 생태계의 파괴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분쟁 지역이 아니라 세계 기술 공급망의 심장입니다. 특히 AI와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과 수출이 멈춘다는 것은 전 세계 기술, 자동차, 방위 산업이 동시에 마비 상태에 빠짐을 의미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일 것입니다. 이 경제적 인질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중국은 석유보다 반도체 수입에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지원해 전쟁이 난다면 이는 중국 스스로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안보는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위태로운 반도체 실크로드에 달려 있습니다. 극단적인 군사 위협과 파멸적인 경제 결과가 서로를 위태롭게 억제하는 한반도 패러독스가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균형은 기계가 아닌 사람에 의해 작동됩니다. 만약 이 시스템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키를 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의 운명은 지금 4명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누구도 전통적인 외교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4명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첫째, 장사꾼 도널드 트럼프. 그는 동맹을 공유 가치가 아닌 비용으로 봅니다. 모든 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둘째, 도박사 김정은. 그는 체제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합리적 도박을 합니다. 셋째, 줄타기 시진핑. 그는 안정적인 통치와 패권 장악 사이에서 신중한 줄타기를 합니다. 넷째, 교란자 블라디미르 푸틴. 그는 기존 질서의 혼란을 이용해 현상 타파를 노립니다. 이들의 이해관계는 한미일 동맹에 맞서는 새로운 축을 만들어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쓸 포탄이 필요했고, 김정은은 군사 기술과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의 거래는 유엔의 경제 제재를 무력화하는 제재 회피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시진핑은 이들의 협력을 묵인합니다. 미국의 관심이 유럽과 한반도로 분산되는 것이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장사꾼 트럼프의 리더십이 이 구도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의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의 거래적 동맹과는 방위비 협상을 위해 주한미군 카드를 흔듭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 공백 우려를 낳고 한미일 동맹의 전략적 탈동조화 균열을 만듭니다. 그가 김정은과 톱다운 거래를 시도할 때 한국은 전략적 소외를 겪습니다. 이 모든 균열은 북중러 축에게는 침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적 공간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의 오판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시진핑의 줄타기를 실패하게 만들고 그 혼란의 틈을 파고들어 김정은이 합리적 도박을 감행할 때 이 군사적 딜레마와 이 경제적 공멸이 동시에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장사꾼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거래는 다른 3명, 김정은, 시진핑, 푸틴에게 오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 지도자의 오판이 전 지구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환경입니다. 한반도라는 시한폭탄은 2개의 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핵이라는 군사적 뇌관, 다른 하나는 반도체라는 경제적 뇌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예측 불가능한 운전자 트럼프가 이 폭탄을 실은 트럭의 운전대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브레이크 방법으로 경제 억제와 엑셀 전략으로 군사 압박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